운동영양학 시간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몸에서 지방산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돼서 해당 작용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과 유산소성 해당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방은 에너지원으로서 주로 쓰이는 것이 TG라고 하는 그런 중성지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중성지방 중에서도 주로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은 따로 있는데, 중성지방이 우리 인체 내에서 혈액으로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그 타겟 셀로 가기 위해서는 중성지방 형태는 너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지방산하고 글라이세롤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일단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혈액 속에서 또 유입이 돼야 되는데, 혈액에서 또 운반되려면 카이로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포 단백질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략하더라도 되게 일단 중성지방은 유리지방산과 글라이세롤로 일단 분해가 돼요. 따라서 이 글라이세롤은 나중에 다시 글라이세롤이라는 형태로 혈액을 떠돌다가 다시 간 쪽으로 이동해서 그 당신생에 합성이 되는 에너지원으로서 저장이 되는 형태고, 실질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유리지방산이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체 내에서 지방이 어떻게 운반되고 그리고 그 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일단 보면, 여기는 지방 조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혈액 쪽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근육세포 쪽의 형태를 지금 구분해서 넣어둔 거죠. 자, 지방 조직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방만을 저장하고 있는 그 지방세포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디포스 티슈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고, 혈액은 그 혈액이 순환되는 그 혈관 쪽을 의미하는 거고, 근육세포는 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방 조직에 저장된 형태의 지방은 대개 거의 대부분이 중성지방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일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지방 조직은 우리 인체 내에 지방 조직이, 지방이나 근육세포에 다 똑같이 뭘로 저장되어 있냐면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중성지방이 이제 그 인체 내에서 이동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려면 뭘로 분해되어야 되냐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야 된다고 아까 앞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방 조직에서 중성지방이 유리지방산과 지방산으로 분해됐다고 하면 그건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인체 내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필요로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연료로서 태워서 필요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고강도의 운동일 때는 중성지방이 분해될 이유가 없죠. 고강도 운동일 때는 주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되는 무산소성 해당 작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성지방은 분해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중성지방이 이렇게 분해된다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다?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따라서 중성지방이 이와 같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 인체 내에 호르몬 방출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피네프린이나 혹시 노르에피네프린 기억하시죠? 두 가지를 합쳐서 카테콜라민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증가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도 역시 증가를 해야만이 중성지방이 분해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즉 인슐린과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나 작용을 상쇄시키는 작용을
보통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할 때 그러면 감소되는 건 뭐냐면 글루카곤과 기량작용을 하는 인슐린이 감소하거나 그렇죠? 또는 뭐죠? 젖산이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만약에 젖산 농도가 더 높아지면 이건 무산소성 해당작용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슐린이 증가하거나 젖산 농도가 증가하면 중성지방의 대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탄수화물 대사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에피네프린이 줄어들고 노르에피네프린도 줄어들고 코티졸도 줄어들고 글루카곤도 줄어든다면 당연히 지방 대사보다는 탄수화물 대사가 촉진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지방 조직에 있는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글리세롤부터 알아보면 이 글리세롤은 이렇게 분해된 상태에서 그대로 혈액으로 방출이 돼서 이 혈액으로 방출된 글리세롤은 근육 조직으로 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간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글리세롤을 가지고 다시 글리코겐을 합성을 해서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즉 당신생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방에서 분리된 글리세롤은 바로 에너지원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산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산은 유리지방산이라는 형태로 혈액으로 옮겨지게 되는 게죠. 그렇죠? 유리지방산은 무엇과 결합하냐면 단백질인 알부민과 결합하는 한 형태를 띠기도 하고 순수 중성지방인 지방산은 단백질과 결합된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지단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LDL, VLDL, HDL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 지단백 형태로 또 운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 유리지방산의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세포질 내에 있는 이게 뭐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죠. 베타산화를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가서 크랩스와 그리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지방을 이용한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육세포에서 한번 볼까요? 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도 역시 TG라고 하는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러한 조건이 다 똑같은 거죠.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코티졸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도 증가하고 그와 반대로 인슐린은 감소하고 젖산도 감소하게 되면 이건 무슨 대사가 촉진된다? 지방 대사가 촉진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글리세롤은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죠.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세틸콜A라는 형태로 전환이 돼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게 되고 크랩스와 똑같은 전자전달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유산소적으로 지방이 산화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좀 복잡하게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지방이 에너지 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에너지 대사를 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